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상상해보세요. 지금 2026년 3월이에요. 이란 전쟁이 한창인데 폭격 소리가 밤낮 없이 울려 퍼지고 테헤란 거리에는 연기가 가득하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폭탄보다 물이에요. 물 한 방울이 생존을 결정짓는 현실이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란이 물 패권을 완전히 빼앗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봐요. 사람들의 삶을 따라 천천히 풀어볼게요. 단기는 3개월에서 6개월, 중기는 6개월에서 2년, 장기는 2년 이후로 나눠서요. 마치 옆집 아저씨가 밤에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듯 편안하게 따라와 보세요.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지금 전쟁 속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미래예요. 자,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먼저 단기부터 이야기할게요. 전쟁이 시작된 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예요. 상상해 보세요. 호메이니 시대부터 국가적으로 지어온 카른강댐이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크게 손상됐어요. 댐 벽에 구멍이 뚫리고 수로가 파괴되면서 강물이 순식간에 40% 이상 줄어들어요. 남서부 쿠제스탄 지역 농민 아흐마드 씨는 매일 새벽 강가로 나가요. 작년까진 여기서 물을 퍼서 밭에 주고 밀을 키웠는데 이제는 갈라진 진흙만 남아있어요. 아흐마드는 물통을 들고 강바닥을 걸으며 작년엔 가족이 배불리 먹었는데 올해는 뭐 먹여? 하며 한숨만 쉬어요. 그의 아내는 아이들에게 오늘은 물 한 모금만 마셔라고 속삭이며 눈물을 참아요. 마을 전체가 물을 구하러 10km를 걸어가지만 도착하면 이미 다른 마을 사람들이 먼저 와서 줄을 서 있어요. 정부가 배급한다고 해도 하루에 한 사람당 15리터밖에 안 나와서 빨래도 못하고 목욕도 포기한 채 살아요. 테헤란의 평범한 엄마 파티마 씨는 매일 새벽 4시에 물통을 들고 3시간 줄을 서요. 하루에 한 사람당 20리터만 주는 배급제 때문이에요. 아이가 엄마 물 좀 더 줘라고 조르는데 파티마는 눈물을 삼키며 오늘은 이거로 참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가 문을 닫고 아이들은 집에서 물 한 잔을 아껴 마시며 공부해요. 병원에서는 콜레라 환자가 넘쳐나고 의사들은 물 부족 때문에 수술도 제대로 못한다고 절망해요. 수술실에 물이 없어서 감염이 퍼지고 환자들이 병실 바닥에 누워 신음하는 모습이 일상이 돼요. 군인들 사이에서도 탈수가 심해져서 전선에서 쓰러지는 병사가 늘어나요. 혁명수비대 대원 사미르는 물도 못 주면서 왜 싸우라고 하냐며 동료들과 속으로 불평을 나눠요. 밤에 막사에서 물 한 병을 두고 서로 양보하는 장면이 점점 잦아져요. 정부는 우리가 물을 지킨다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난민 천막이 테헤란 외곽을 가득 메우고 있어요. 난민들은 하루에 물 2컵으로 버티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울어요. 아흐마드는 밭을 버리고 테헤란으로 올라오고 파티마는 아이를 업고 배급줄에 서고 사미르는 총을 내려놓고 가족을 찾으러 다니는 모습이 곳곳에서 벌어져요. 단기적으로 일하는 군사적 패배를 넘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이 무너지는 지옥이 돼요. 아흐마드 같은 농민들은 밭을 버리고 도시로 올라와요. 테헤란 외곽 빈민촌에서 천막을 치고 하루에 물 한 컵으로 버티며 내 밭이 다시 살아날까라고 중얼거려요. 파티마는 아이를 데리고 배급소 앞에서 하루를 보내고 밤에는 내일은 물이 좀 더 나올까 하며 잠을 설쳐요. 사미르는 군대를 떠나 시장에서 물통을 나르며 전쟁보다 물이 더 무섭다고 친구들에게 말해요. 테헤란 거리에는 물통을 든 사람들이 끝없이 줄을 서고 아이들은 물이라고 울어요. 병원 복도에는 물 부족으로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이 누워있고 의사들은 이대로면 전염병이 터진다고 한숨 쉬어요. 정부는 우리가 물을 지키고 있다고 발표하지만 시민들은 거짓말이라고 속삭여요. 난민 천막촌에서는 하루에 물 한 병을 두고 싸움이 벌어지고 아이들은 엄마 물 없으면 죽어라고 울어요. 단기적으로 일하는 물 한 방울 때문에 가족이 흩어지고 삶이 무너지는 지옥이 돼요. 아흐마드의 아내는 우리 아이가 물 없이 자라서 어떻게 되나라고 울고 파티마는 내 아이가 물 한 잔으로 하루를 버티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라고 말해요. 사미르는 총알보다 물이 더 무섭다며 총을 내려놓아요. 이게 단기 현실이에요. 이제 중기로 넘어가 볼게요. 6개월에서 2년 사이예요. 물을 통제할 힘이 사라지자 이웃 나라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라크 바스라 주민들은 이란 때문에 우리가 물 부족이었다며
국경 쪽으로 시위를 벌이고 이라크 정부가 샤트 아라락강 하류를 더 강하게 요구해요. 작은 국경 충돌이 잇따르고 이란 난민이 이라크로 넘어가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요. 아흐마드의 형은 이라크로 피난 가서 여기 물이 좀 더 나온다며 전화하지만 이란 정부가 국경을 막아서 가족이 만나지도 못해요. 터키는 티그리스 강 상류댐을 더 세게 잠그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힐멘드강 물을 완전히 막아요. 이란 동부 시스탄 지역 농민들은 우리 땅이 죽는다며 울부짖지만 정부는 손을 쓸 수 없어요. 발루치스탄 주민들은 물을 찾아 국경을 넘으려다 총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고 생존자들은 정부가 우리를 버렸다고 외쳐요. 가장 무서운 건 중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전쟁 후 중국 기업들이 재건을 도와주겠다며 카른강 댐과 수로 복구를 맡아요. 중국 기술자들이 댐을 고치고 지하수를 관리하게 되면서 이란 정부는 중국에게 물 공급 좀 늘려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처지가 돼요. 테헤란 시민들은 중국이 우리 물을 가져간다고 속으로 분노하지만 중국 돈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해요. 파티마 씨는 시장에서 중국산 물병을 사면서 이 물도 중국이 준 거냐며 한숨을 쉬어요. 중기에는 이란이 더 이상 물의 주인이 아니라 주변 나라와 중국에게 물을 구걸하는 나라로 전락해요. 농민들은 땅을 버리고 도시로 몰려들고 가족들은 물 한 방울 때문에 헤어져요. 사미르는 군대를 떠나 중국 공사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만 월급 대신 물 배급을 받는 신세가 돼요. 이란 젊은이들은 우리 미래를 중국이 결정한다며 절망하고 거리에서 작은 시위가 계속 터져요. 정부는 중국 투자금을 받기 위해 중국 기업에 물 관리권을 넘겨주고 국민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어요. 테헤란 거리에서 중국 공사장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중국이 우리 물을 먹는다고 속삭여요. 중국 기업 직원들이 댐을 고치며 우리가 물을 돌려줄게라고 말하지만 이란 사람들은 우리가 주인인데 왜 중국이 결정하냐고 속으로 울어요. 파티마는 아이에게 중국이 물을 주면 우리가 살아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땅이 왜 중국 손에? 라고 울어요. 아흐마드는 중국 공사장 근처에서 일하며 내 밭이 중국 손에 들어간다고 한탄해요. 사미르는 물 때문에 나라를 팔았다고 친구들에게 말해요. 이게 중계 현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장기 2년 이상 지나면 진짜 큰 변화가 찾아와요. 물 부족이 극심해지면서 쿠르드 지역과 발루치스탄, 아제르바이잔 주민들이 중앙정부가 물도 못 준다며 차치나 독립을 외쳐요. 정부가 군대를 보내 진압하려 하지만 병력도 물 부족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결국 이란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조각으로 갈라질 위험에 처해요. 쿠르드 지역은 자체 물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발루치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연계해 물을 구해요.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와 가까워지며 물 지원을 받으려 해요. 중앙정부는 점점 힘을 잃고 테헤란 거리는 난민과 실업자로 가득 차요. 아흐마드는 도시 빈민촌에서 하루에 물 한 컵으로 버티며 내 밭이 다시 살아날까라고 중얼거리고 파티마는 아이를 데리고 중국 공사장 근처에서 일하며 물만 있으면 다시 행복할 수 있는데라고 속으로 되뇌어요. 사미르는 과거 군 생활을 그리며 물 때문에 나라를 잃었다고 친구들에게 말해요. 터키는 중동 물 패권 1위로 올라서고 이스라엘은 담수화 기술로 요르단강을 완전히 장악해요. 중국은 이란 물 인프라를 통해 중동 전체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란은 이 새로운 물 지도에서 완전히 밀려난 채로 남아요. 난민 물결은 터키와 이라크로 쏟아지고 물 부족으로 극빈해진 젊은이들은 극단주의 세력에 합류해요. ISIS 같은 그룹이 물 없는 이란을 해방하자며 새로운 세력을 키울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이란 국민들은 우리가 물을 잃은 순간 나라를 잃었다고 한탄하며 살아가게 돼요. 농민 아흐마드는 도시 빈민촌에서 엄마, 파티마는 물 배급줄에서 군인 사미르는 과거를 그리며 하루하루를 버티죠. 아이들은 물 한 모금을 아끼며 자라나고 할머니들은 옛날엔 강물이 넘쳤는데라고 옛 이야기를 해요. 이란은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니라 물을 빌려 사는 나라가 돼요. 쿠르드 지역 젊은이들은 우리가 물을 지키자며 사체댐을 만들고 발루치스탄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살자며 국경을 넘어요. 아제르바이잔 주민들은 터키에 우리도 물을 달라고 외치고
테헤란 시민들은 정부가 물을 팔았다며 시위를 벌여요. 중국 기업은 이란 전역의 댐과 수로를 관리하며 우리가 물을 준다고 말하고 이란 정부는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장기 현실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란이 물 패권을 빼앗겼을 때 벌어질 단기, 중기, 장기 상황이에요. 지금 전쟁 중인 이란이 물까지 잃으면 정말 무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흐마드처럼 팥을 잃은 농민 파티마처럼 아이를 위해 물을 아끼는 엄마, 사미르처럼 물 때문에 총을 내려놓은 군인, 그들의 하루하루가 바로 이란의 미래예요. 여러분은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